안녕하세요.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세롬입니다. 자, 작년에는 그래도 제가 거의 매일 빠지는 날 없이 매일매일 방송을 한 서너 개씩은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일도 있고 상담을 하는 부분이 조금 빡빡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을 많이 못 내고 있죠. 주시장은 출렁출렁 거리고는 있는데 더 빠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더 빠지지는 않고 코스피 2744시 2744, 코스닥은 880포인트 수준인데, 수요일날 조금 많이 회복되었고, 목요일날은 다시 우크라이나가 선제 공격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출렁거렸다가, 오늘은 그래도 안정된 안정이 된 느낌이고, 저는 조금은 아직 우상향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전문가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전문가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제방송이라든지 주식 리포트 같은 거 쭉 꾸준히 보면은 그런 쪽의 내용들이 많은데, 오미크론 축복, 제가 작년 11월, 12월 달 계속 말씀드렸던 그 오미크론 축복, 결과적으로는 그때는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확실히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못 해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지금에 와서 보면은 맞는 게 돼버렸죠. 오늘 10만 명 넘었죠. 우리나라도 지금 20만 명이 끝일 거다, 30만 명이 끝일 거다, 이런 예측은 나오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죠. 몇 명에서 정점이 찍힐지는 솔직하게 걱정되는 부분이고, 문제는 이 오미크론 축복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팬데믹에서 이제 풍토병, 계절성 독감 비슷하게 치명률도 떨어지고 중증화율도 떨어지는, 이렇게 이번 이 코로나19가 종착점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대다수의 이야기들이고, 모더나 CEO가 됐든 아직까지도 한 20% 아래쪽으로는 새로운 변이가 충격적으로 치명률을 올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되어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렇다면 결과적으로 리오프닝이 됐든 경제 회복이 됐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사실상 경기가 올라온 나라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정도, 독일도 어느 정도는 회복됐는데 이 정도 수준이고, 대다수 유럽 국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선진국이라는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아직 못 올라왔고요. 당연히 일본도 못 올라온 거 사실인 거 다들 알고 계시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40년 만에 역사상 최고, 물가가 너무 뛰어버리니까 경기 회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물가를 어떻게 잡을 거냐, 긴축이 빨라질 수 있다,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물가가 안 움직이니까 지금 돈 더 풀어야 된다, 어, 이 얘기하고 이제 정반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미국 정도만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전으로 경기가 회복된 거고, 그 외 나머지 나라는 그냥 흉내도 못 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오미크론 축복으로 결과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종착역으로 다다른다고 한다면은 글로벌 경기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 좋아지는 글로벌 경기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환자가 워낙에 적었기 때문에 막바지에 다다른 이 오미크론의 정점이 몇만 명까지 나올지 몇십만 명까지 나올지, 그게 조금 우려하는 바가 있긴 하지만 결국 이 또한 지나가겠죠. 조금 서두가 길긴 했는데, 종목보다는 네이버 잠깐 가서 뉴스나 여러 가지 지표들 보고 돌아와서 영상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화면은 오늘 새벽에도 문자 오고 전화 오고 그랬는데 제가 자느라고 못 받았는데, 포크레인을 거래했대요. 포크레인을 거래했는데,
돈을 받았는데 포크레인을 사기 팔기 위해서 돈을 받았는데 중간에 뭐 딜러가 장난질을 쳐가지고 딜러한테 돈을 다시 보냈는데 그 돈을 이 구매하려던 분이 다시 돌려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송금 사기 비슷한 게 연루돼가지고 문자 오시고 급해져가지고 뭐 손이 떨리다고 하시면서 전화가 오셨는데 뭐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 찍어드렸던 뭐 송금 사기가 됐든 여러 가지 뭐 금융 관련 팁 아니면 뭐 주식 관련돼서 뭐 금융, 재무, 뭐 형법, 형집행, 뭐 보험 쪽 이런 쪽으로 요 화면은 제 네이버 지식인사이트 프로필 화면 제 사진, 제 닉네임 청새롬 연락처 있기 때문에 문자도 괜찮고요. 뭐 카톡이 됐든 뭐 급하시면 전화하실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뭐 상담 당연히 무료로 도와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네이버 증권 화면 갈게요. 증권 화면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짝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밤사이 미국 시장이 조금 뭐 안 좋았죠. 아시는 것처럼 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아직까지 뭐 러시아를 신뢰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는 나라다,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전면전 가능성이 남아 있다. 뭐 우크라이나 그 국경 쪽에서는 일부 이제 친러시아 쪽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약간 뭐 소요 사태 비슷한 게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쪽에서 그 국지전으로 그쪽 그 반군 비슷한 그런 무장 세력들한테 선제 공격을 했나 봐요. 근데 뭐 이게 뭐 러시아 병력이 어느 정도 철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다음에 다시 반전으로 나온 이야기여서 좀 시장에 충격도 있었고, 또한 미국은 지금 뭐 계속해서 돈줄을 재겠다라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죠. 뭐 자고 나면 돈줄 조이겠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어요. 미국은. 작년 같은 경우엔 자고 나면 미국 증시가 어땠나요? 자고 나면 역사상 최고가. 근데 지금 올해는 자고 나면 하는 이야기가 돈줄 재겠다, 긴축, 물가가 안 잡힌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미국 시장은 안 좋은 상태인 거고, 뭐 보시다시피 본시장 어젯밤 본시장에서는 시장이 안 좋았지만 미국 시장도 선물은 나쁘지 않아요. 뭐 0.3, 0.6 나스닥 0.6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본시장 어떻게 회복될지는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먼저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2744, 코스닥 881.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개인들이 조금 많이 팔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동 한번 볼까요? 매동 보시면은 외국인이 많이 팔았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고 외국인이 한 1,500억 정도 팔았고 기관과 개인이 1,000억, 400억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지수가 뭐 한 조금 강보합, 보합 요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요 정도 수준으로 2,747, 뭐 2,700도 최근에 살짝 깨졌다가 다시 복구가 됐고, 코스닥은 아직 900포인트가 깨진 부분에서 900포인트가 회복되지 않고 있지만 뭐 곧 다시 정상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되고, 뭐 구리 가격, 뭐 원유 가격, 뭐 환율 이렇게 움직이는데 뭐 환율도 뭐 1200 밑에서 뭐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뭐 100달러 간다 아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던 유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까지는 뭐 100달러 수준은 아니고 지금 89달러 정도 보이고 있고, 뭐 국지전이라고 표현이 나오긴 했지만 뭐 나름 우크라이나 안에서 이제 일부 친러시아 쪽 뭐 세력들 반군 비슷한 이쪽을 우크라이나 정규군이 선제 타격했다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 뭐 러시아가 이쪽에 배치했던 병력이 일부 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쟁은 없다라는 자신감으로 그동안 고름 죽였던 이 반군 세력들을 한번 타격을 주자라고 선제 공격을 한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뭐 전면전으로 번지거나 뭐 국지전이 조금 심각해지는 상황이 올 거다라고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세계사나 역사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석, 그런 부분을
그런 관점에 대해서 조금 판단력을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굳이 이게 경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경제가 아니어도 뭐 이런 군사, 국제, 여러 가지 종교, 뭐 다양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음, 뭐 인공지능, AI, 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줄 수는 1도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뭐 선인들의 지혜, 어,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혜, 판단력 이런 부분이 인간 세상, 특히 뭐 주시장이 됐든 금융시장이 됐든 이 실물 경제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더더구나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는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단타하셔라. 왜냐하면 가장 변수를 줄이고 가장 확실할 때 먹고 나올 수 있는 치고 빠지는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가장 최고의 확률이고 돈을 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근데 그렇게들 안 하시잖아요. 던져놓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뭐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계속 속 끓이고 계시잖아요. 더더욱 어떤 해안 조금 안목을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하차트 랭킹 한번 볼까요? 자, 뭐 신라젠, 뭐 신라젠 뭐 상패 풀린답니까 이거? 상패 거의 뭐 마지막 단계에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검색 1위라고 하니까 한번 볼게요. 다음 정권에 떠넘긴다. 어차피 상패될 거. 뭔가 뉴스가 있긴 있었네요. 상패 유예됐나 봐요. 자, 상장 폐지 고비 넘긴 신라젠. 6개월 더 기다리겠다. 개선 기간 받았다. 결국 맨 마지막에 뭐 최종에 가서 상패를 안 시키고 이거 6개월 더 한번 기다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대주주가 됐든 뭐 이런 쪽으로는 1도 고려할 게 없는데 워낙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가 크다 보니까 6개월 더 한번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뭐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정상 거래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뭐 신라젠 주주는 뭐 벼랑 끝에서 그래도 마지막 기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크게 달라질까요? 뭐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비싼 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모든 이슈를 끌어당겨서 IPO를 했고 그 IPO 한 가격이 거품이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격이 정상화된 다음에 이 2차 전지 관련돼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장밋빛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지 지금 뭐 들이대 가지고는 비싼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카카오 대표인가요? 누군가 그분이 뭐 주가가 15만 원 되기 전까지 뭐 연봉을 안 받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카카오도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뭐 플랫폼 기업이라고 무조건 좋을 거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도 회복을 못 하고 있네요. 뭐 자, 뉴스 한번 볼게요. 뉴스 한번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서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 위주로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강보합 마감했고 우크라이나 뭐 긴장 완화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 같다는 조선비즈 타이틀이 있고 뭐 제가 다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굳이 기사를 들어가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코스닥도 반등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회동을 했다는 소식 때문에 자, 외환은 환율이 약세 전환 했다는 얘기는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워낙 강세. 자, 우크라 전쟁 공포 완화 880선 탈환 코스닥.
자, 뭐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뭐 바이든 며칠 내에 러시아 침공할 수도,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러시아가 미국과 1대1로 맞붙을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더더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유럽, 러시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유럽이 다 러시아 적인데, 뭐 러시아 편이라고 해봤자 지금 뭐 중국 정도인데, 중국도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 감당하기 힘든 거죠. 뭐 전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러시아 편은 없어요. 뭐 냉전 시대에도 어떻게 말씀드리면 좀 약간은 조금 우격다짐 비슷하게, 소련 해체되기 전에도 뭐 원사이드까지는 아닌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냉전 때도 1대1 구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말해 뭐해.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러시아가 상대할 수 있는 뭐 우크라이나 정도만 그냥 겁주는 정도의 그런 수준이지, 뭐 전면전을 하거나 배째라는 식으로 나가기는 전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크림반도 침공한 거하고는 상황이 많이 틀려요. 뭐 언제 시간이 한번 되면은 크림반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뭐가 틀린 건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별다른 주요 뉴스는 안 보이고, 뭐 6개월 내에 신라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두고 봐야죠. 어쨌든 고비는 넘겼어요. 어쨌든 뭐 6개월을 더 줬는데 시간을, 저는 솔직하게 뭐 6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결과적으로 신라젠도 회사 자체가 살아나려면은 뭐 그 추진했던 신약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기술 수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진행될지 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한번 두고 봅시다. 신라젠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신라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신라젠이에요. 그리고 나서 맘스터치? 뭐 조금 좀 글로벌적으로 또는 약간 거시적으로 볼만한 기사가 있을까 한번 들어왔는데 없네요. 자, 종목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종목으로 넘어왔고요. 뭐 영화금속, 뭐 위메이드, 뭐 삼부토금, PB파마, SD바이오센스, SK바이오사이언스, 대다수 빨간불이에요. 파란불은 거의 안 보이고, 파란불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진원생명과학, NC소프트, 비덴트, SK하이닉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쪽이 오늘 반도체 대장주들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반도체 종목에서는 뭐 나쁘지 않았네요. 그래도 AD칩스 AD칩스 이거 왜 이러나요? AD칩스 뭐 700원 깨진 거까지는 봤는데 400원이 깨져 있네요. 뭔 일이 있긴 있네요. 뭐 관리 종목인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700원이) 깨진 자리에서 하한가 맞고, 하한가 맞은 자리에서 다시 15% 맞아갖고 400원도 깨졌다가 그나마 400원은 회복했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뭐 AD칩스 뭐 지금 다른 이슈로는 회복할 수 있는 재료가 없을 것 같고, 뭐 이제는 뭐 MCU가 아니라 뭐 자율주행이 아니라 뭐 그 어떤 재료로는 조금 힘들 것 같고, M&A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대대적으로 어떤 신규 자금을 투입하고, 아니면은 뭐 굳이 뭐 삼성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 영업력이 있는, 지금 AD칩스가 갖고 있는 이 CPU 코어 기술이나 여러 가지 MCU 이런 기술, 반도체 설계 능력을 돈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인수해서 회사를 살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IA 어떻게 돼가나요? IA는 뭐 1030원, 1100원대에서 조금 빠져가지고 1000원대 들락날락 하면서 1030원 수준인데, 저는 뭐 IA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반도체 경기는 살아날 거고,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가 올라왔을 때 차량 반도체 관련해서 뭐 싸게 평가받고 있는 IA가 상승할 자리는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뭐 비슷한 종목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뭐 텔레칩스, 저는 텔레칩스는 어느 정도 모가지예요. 어느 정도 모가지고 더 달리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뭐 2만 원 뚫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19,000원, 18,000원 이랬을 때도 마찬가지. 제 기준으로는 IA가 지금 1,800원, 뭐 2,000원 이 정도 가격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비슷한 가격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텔레칩스가 17,900원이라는 얘기는 뭐 텔레칩스나 IA나 매출도 그렇고 뭐 영업이익이나 영위하고 있는 이 차량 반도체나 다 비슷한데 텔레칩스만 유독 이렇게 평가되는 게 고평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텔레칩스 자회사인 칩스앤미디어도 마찬가지. 뭐 메타버스가 아니야 메타버스 할아버지, 반도체 설계 능력 그 이상이라 하더라도 저는 텔레칩스, 칩스앤미디어 다 비싼 자리라고 생각하고 매도를 고려해야 될 자리인 거죠. 매수를 고려해야 될 자리가 아니라 그에 비해서 IA는 저는 매수를 고려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는 단타 관점인 거고, 한국 BNC 빠질 만큼 빠졌어요. 16,350원이면 충분히 빠졌고요. 차트를 보셔도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에서 오르고 오른 자리에서 다시 떨어지는 뭐 2만원 깨진 자리, 그리고 뭐 3만원 언저리, 저점은 한 2만원 깨진 자리, 고점은 3만원 뚫거나 3만원 다 간 자리, 그 정도로 본다면은 뭐 지금 시장이 조금 안 좋아서 한 뭐 15,000원, 16,000원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자리에서 한번 관심 종목으로 담아 놓으시고 지켜보고 계시다가 거래량이 폭발하는 날, 뭐 최근에는 거래량이 폭발이 안 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날 1,000만 주 또는 1,000만 주 가까이, 뭐 최소한 뭐 3, 400만 주 이상, 뭐 400만 주 뭐 이렇게 터지는 날, 아마 막 움직이면은 한 최소 10%, 뭐 20% 거의 뭐 상한가 근처 막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최소 VI. 그런 날 한번 들이대 가지고 짧게 먹고 나오는, 길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절대로 오버나잇 하지 마시고, 한국 BNC는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서 뭐 올해 안에 뭐 긴급 승인 내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 그런 부분 이슈가 섞여 있는 회사죠. 변동성이 극악인. 영화금속은 뭐 사실상 홍준표 테마주 또는 뭐 신공항 테마, 영종도 그런 쪽인데, 기본적으로 영화금속이 그게 아니더라도 예전부터 유명한 작전주죠. 세력들이 뭔가 경기가 살아나고 뭔가 좀 들썩들썩하고 뭐 자동차 관련돼서도 뭐 2차 전지로 플랫폼이 넘어가는 부분, 미래차 플랫폼 뭐 이런 쪽으로 해서도 뭔가 이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대도 않는 이슈를 갖다 붙여갖고 또 한번 땡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까지는 답답한 거죠. 그때까지는 뭐 2,000원도 깨지고 1,000원 중반도 깨지고 뭐 1,300원, 1,400원 이러고 있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들은 힘든 구간인 거고요. 뭐 위메이드,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뭐 이 종목 긍정적으로 안 본다고요. 모르겠습니다. 이 위메이드가 만들어내는 그 가상자산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 두고 보시죠. 여러 가지로 뭐 매출이 올랐네 아니네, 뭐 그 이 위메이드에서 발행한 그 가상화폐를 빼면은 뭐 뻥튀기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PB파마 뭐 6% 올랐네요 오늘. 뭔 일이 있었나요? 계속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다가
오늘 뭐 12% 정도 장중에 움직이다가 마무리는 6%인데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의미가 기본적으로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거래량 보시면은 36만 주가 거래됐어요. 그쵸?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36만 주가 거래된 게 전 거래일보다 거래량이 300%가 늘은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내팽개쳐져 있다는 얘기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에이프로젠 메디신도 그렇고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도 이제는 뭐 늑대가 나타났다 이걸로 안 되고요. 뭔가 퍼포먼스, 말이 아닌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돼요. 매출로 보여줘야 되죠. 계속해서 뭐 스푸트니크 V, 뭐 스푸트니크 라이트 뭐 생산하고 있고 계약 물량을 늘려가겠다라고 말만 나오지 얼마를 생산해서 물량을 얼마를 넘겨서 매출이 얼마를 발생했다는 얘기는 뭐 못 들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월 18일 오늘자로 뭐 유럽 GMP 획득. 이 GMP 그거잖아요. 생산. 유럽에서 인증해주는 의약품 생산 공정 인증 그거잖아요. 근데 어쩌라고? 그게 뭐 계속 얘네들은 이거 가지고 계속 주가 가지고 장난하는 것 같아요. 상장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매출은 제로. 보시는 것처럼 재무제표 매출액 빵이에요. 매출액 빵. 모르겠습니다. 언제 매출을 보여줄지. SD 바이오센서도 그렇고 시젠도 그렇고 뭐 신속 자가진단 키트 쪽으로 PCR로 다 못하니까 지금 뭐 PCR 최대로 해봤자 뭐 80만 명도 안 되는데 지금 확진자가 10만 명씩 나오기 때문에 뭐 최소 뭐 하루에 최소 뭐 150만 명 뭐 이렇게 검사를 받나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전수 모든 분들에게 PCR 검사를 해줄 수 없으니까 일단 신속 진단 키트, 자가 진단 키트로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은 PCR을 해준다. 이건데 뭐 온라인에서 뭐 품귀 현상이 있어가지고 뭐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뭐 편의점하고 약국에서 판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3차까지 맞았죠. 3차 맞았을 때 이야기 했었죠. 방송에서도 영상 찍어가지고 3차 맞았고 좀 컨디션이 1차, 2차 때까지는 괜찮은데 3차 때는 조금 열이 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뭐 10만 명 오늘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10만 명 넘었죠. 10만 명 넘었고 뭐 최근에 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최근 한 열을 따지면은 최근 열을 따져도 한 50에서 100만 명 가까이 신규 확진자만 계산해도 요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모르겠어요. 뭐 식당을 간다, 근처 뭐 상점을 방문한다, 뭐 지하철이나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런 쪽으로 저는 뭐 자가용을 팔아치웠으니까 대중교통 이용할 때 뭐 좀 조금 그렇다 뭐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일단은 자기 위생 관리는 자기가 해야죠. 방역 뭐 사회적 거리 두기가 됐든 개인 방역 철저히 하면은 뭐 10만 명이 아니라 20만 명, 30만 명 확진자가 찍히더라도 그래도 얼마든지 코로나에 안 걸리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자, SD 바이오 센서도 그렇고 시젠도 그렇고 가격대 방어 잘 되는 거죠. 왜냐면은 뭐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내려왔으니까 끝난 거 아니야. 에이 뭐 이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어지간한 바이오 종목들 뭐 심지어 뭐 셀트리온이나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도 거의 뭐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죠. 근데 뭐 SD 바이오 센서도 그렇고 시젠도 그렇고 보시면은 최근에 뭐 많이 상승을 해서 그 최근에 상승한 자리에서는 많이 밀려난 상황이긴 하지만 가격대는 방어가 잘 되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 보면은 한 뭐 6만 원짜리 뭐 저 자리에서 뭐 반토막 나서 같이 이런 진단키트주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반토막이 났다면 지금 3만 원을 찍고 있어야지 맞는 거죠. 근데 3만 원이 아니라 그냥 그런 자리였던 5만 원 정도 수준을 지켜주고 있다는 게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뭐 곧 실적 발표하겠죠. SD 바이오센서 2분기까지만 해도 2조, 영업이익이 1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SD 바이오센서랑 시젠 결산 보고서 나오면은 두 회사 재무 분석 해드린다고. 결과적으로 뭐 풍토병 단계로 진입한다 하더라도 제가 작년에 그랬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진단키트는 계속 잘 팔릴 거라고. 지금 이제 내년이 됐으니까 올해가 내년, 작년에 말했던 내년이니까 올해까지는 확실해요. 올해까지는 확실하고 내년부터는 또 진단키트나 이런 쪽 제품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돼서 어느 정도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물음표인데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뭐 당뇨 쪽으로도 그렇고 SD 바이오센서가 여러 가지 뭐 새로운 개척 분야를 이야기를 했죠. 워낙에 돈을 많이 벌어놓은 게 있고 투자를 한 게 있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조 단위로 몇 년을 번 그 자금이 어디 가지는 않죠. 그리고 그 역량 선도했던 진단키트를 선도했던 그런 부분이 뭐 하루아침에 진단키트가 갑자기 하나도 안 팔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게 하겠죠.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이런 매출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뭐 3분의 1 토막이 되든 뭐 4분의 1 토막이 되든 매출이 그래도 이전에 글자 그대로 코로나가 있기 그 전보다 시젠도 그렇고 SD 바이오센서도 그렇고 충분히 엄청난 매출, 충분히 엄청난 영업이익으로 회사가 잘 굴러갈 거예요. 회사 잘 굴러갈 거고 지금 이 가격대도 엄청나게 방어가 잘 되는 거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SD 바이오센서가 결산 보고서에 문제만 없다면 물음표만 안 달린다면은 비싼 가격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SD 바이오센서도 그렇고 시젠도 그렇고 시젠도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뭐 나름대로 뭐 2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여러 가지 가격 조정도 거치고 떨어지고 떨어져가지고 뭐 6만 원, 7만 원, 올해 뭐 11월 달에 8만 원까지 찍었지만 최근에도 가격 방어는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다른 종목들처럼 다른 종목들 망가질 때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다른 종목 망가질 때 같이 망가졌다면 6만 1,000원에서 같이 반토막 망가졌다면 이 종목도 3만 원 가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5만 원대 방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없고 뭐 충분하게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충분하게 뭐 매출액 뭐 1조 이상 찍어줄 수 있는 회사고 뭐 영업이익률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올해까지가 성장의 마무리고 내년부터는 SD 바이오 센서처럼 뭔가 새로운 사업 분야 그리고 진단키트도 어느 정도는 매출이 줄어들 거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보시면은 퍼가 5배밖에 안 돼요. 지금 이 가격이 다른 바이오 뭐 50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뭐 바이오 50배 그래도 싼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시젠도 그렇고 SD 바이오센서도 마찬가지죠. 퍼가 높질 않아요. 지금 이 가격대. 그러니까 비싼 가격대가 아니라는 거죠. SD 바이오센서도 시젠도 지금 이 가격대가 SD 바이오센서도 퍼가 8배예요. 8배.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나 뭐 셀트리온, 알티오젠도 마찬가지예요. 다 거의 뭐 반토막 난 자리인 거죠. 뭐 유바이오로직스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물고 빨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 그렇게 주장하던 그 3만 원대도 완전 무너졌죠. 이제 3만 원대 무너졌고 2만 5천 원도 깨졌네요. 2만 3천 원까지 깨졌다가
지금 24,800원 찍고 있는데 이런 거죠. 그렇게 자신했던 백신. 지금은 백신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저도 3차까지 맞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치료제 그리고 여러 가지로 뭐 다른 부분으로 이슈가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바이오로직스가 만들어낸 약으로 뭐 제3세계 쪽으로 트라이를 해보겠다라고 어느 주주분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주가를 지금 24,000원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24,000원 이 가격대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손절 치는 게 맞는 거예요. 손절 쳤는데 그 자리에서 조금 올랐다라고 댓글 달고 네 말 듣고 손절 쳤더니 올랐어. 지금 결과적으로 올랐나요? 그럼 그 오른 자리에서 만약에 기다렸다면 그 댓글 다신 분이 그 오른 자리에서 정리하고 나오셨을까요? 아니요. 계속 희망 붙들고 있었겠죠. 그러면 지금도 손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리하는 게 무조건 맞는 종목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이라도 정리하라.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에요. 벌써 일단 이미 저는 정리하라고 다 말씀드렸고 자리대가 여러 번 깨졌어요. 근데 자리대가 이제 여러 번 깨진 자리에서 지금이라도 정리하라.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저는 뭐 유바이오로직스 이제 뭐 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이제 넘어간 거죠. 뭐 신풍제약이나 뭐 박셀바이오 다 마찬가지죠. 작년 이맘때 제가 그렇게 피터지게 말씀드렸던 신풍제약 신풍제약 제가 12만 원대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2만 원, 2만 원. 12만 원대에 말씀드렸던 제발 그때 정리 좀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신풍제약 지금 24,000원입니다. 박셀바이오 18만 원대에 말씀드렸죠. 제발 정리하셔라. 지금 35,000원이에요. 셀리버리도 마찬가지예요. 15만 원대 말씀드렸어요. 제발 정리하시라고. 지금 3만 원이에요. 말해 뭐해? 그리고 뭐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 말씀 못 드렸던 종목 있나요? 바이넥스 계속 그러고 있죠. 이슈도 없고 거래량도 없고 올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대주주가. 세력들이 건드려야지 움직이는데 회사에 문제는 없어요. 바이넥스와 프레스지 바이오파마의 차이는 뭐냐면은 프레스지 바이오파마는 그냥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매출도 없고 미래 비전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퍼포먼스가 없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바이넥스가 매출이 없습니까? 충분하게 매출 나오고 충분하게 돈 벌고 있는데 그거 플러스 알파가 없다는 거죠. 작년 말에 뭐 셀트리온하고 MOU 맺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도 글로벌 쪽으로 해가지고 생산 인증도 되고 셀트리온과 힘을 합쳐가지고 당연히 플러스 알파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로 아무것도 없죠. 이슈 메이킹을 못하는 거예요. 회사가 장사를 못하는 건 아닌데 장사도 잘하고 영업도 잘하고 있지만 뭐 이 주가 방어나 이런 IR 쪽으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바이넥스라는 회사 자체가. 그래가지고 평가받을 수 있는 뭐 2만 원 이상 뭐 3만 원 언저리까지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주가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바이오 시장의 어떤 침체도 분명히 돈질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회사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뭐 에이프로젠 메디신 뭐 합병 이야기가 나왔고 합병이 진행되고 있고 뭐 최종적으로 3월 며칠 날 뭐 완료가 되고 뭐 기대했던 만큼 퍼포먼스는 없죠. 기대했던 만큼 퍼포먼스는 없고 여러 번 반복 말씀드리지만 결과적으로 에이프로젠 메디신이 2,000원, 3,000원 이전 가격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매출밖에 없어요.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만들어 놓은 GS071도 매출 인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 거죠. 에이프로젠 메디신 답답한 상황일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 판단하시고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자리 판단하셔서 최대한 비싼 자리에서 손절 치시고 최대한 싼 자리에서 다시 베팅하시고 이거 여러 번 반복하셔야 되세요.
두세 달에 한 번씩 슈팅 주잖아요. 뭐 10%가 됐든 20%가 됐든 그런 자리에서 최대한 비싸게 팔고 거기에서 뭐 1,400원이 됐든 뭐 1,500원이 됐든 다시 떨어진 자리에서 다시 또 건지져서 다시 또 두세 달 기다리셔서 슈팅 나올 때 뭐 15% 20% 그렇게 반복하셔서 그렇게 복구하셔야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에이프로젠 힘들어요. 뭐 3년 5년 이내 뭐 글쎄 그런 이야기가 제가 뭐 이 회사 지금 본 지가 지금 7년이 됐으니까요. 처음 봤을 때부터 이 1년 2년 2년 3년 혹은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게시판에 돌았냐면은 군대 가려는 애가 있었는데 군대 가려고 하는데 에이프로젠 뭐 100만 원 박아놓고 군대 갔다 오려고 합니다. 님 생각 잘 하셨어요. 님 제대하시면은 이 종목 5배 10배 돼 있을 거예요. 5배 10배가 된 게 아니라 4분의 1 5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반대로 앞으로 3년 5년이 지난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저는 당분간 매출 인식이 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진짜 얘네들이 뭐 항체 신약이 됐든 특허가 가지고 있는 걸로 정말 혁신적인 신약을 만들어서 그걸로 승부를 본다면은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뭐 바이오시밀러 삼총사 그걸로는 셀트리온의 계속 후발이기 때문에 계속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매출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에이프로젠 메디신이 가격대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퍼포먼스 매출밖에 없는데 당분간 바이오시밀러로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셀트리온을. 그렇다면 신약밖에 없는데 신약은 3년 5년에 뚝딱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생각하셔라.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탈출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제가 바쁜 관계로 더 길게는 못 해드리겠고요. 또 뭐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종목들 또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새롬이었고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